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날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급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의 종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8%와 12% 넘게 상승하는 등 강한 모습을 보였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종목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또한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날 대비 7% 가까이 내리며 70선 아래로 내려갔고 환율 또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35% 오른 5,532포인트 선에서 코스닥도 3.21% 상승하며 1,13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적용한 16기가비트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CES 전시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원시 LPDDR6 제품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6세대 원시 공정은 현재 상용화된 D램 공정 가운데 가장 미세한 첨단 공정으로 회사 측은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해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시 LPDDR6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기기 내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에 주로 활용될 전망으로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33% 향상됐고 전력 또한 2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이번 소식까지 더해지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12.2% 오른 93만 8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 펀드가 국내 증시 최초로 상장한 가운데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가 동시 상장된 가운데 신규 상장된 두 ETF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타임 코스닥 액티브는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며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는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주요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폭넓은 종목 구성을 지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은 저평가 종목을 적극 편입한다는 전략을 취했고 이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큐리언트와 성호전자의 주가도 각각 25%와 28% 넘게 상승하며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는 오늘 12% 가까이 상승했고 타임 코스닥 액티브도 4%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주가 유가 안정과 국내선 여객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란 사태로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언급에 안정되며 항공주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달 전국 공항의 국제선 여객 실적이 84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성장한 점도 호재로 작용하며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항공업종 실적이 이미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밝혔고 이란 사태 이전까지는 해외여행 소비 심리가 반등했으며 중국의 한일령 수혜까지 더해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장기화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1분기 항공업종의 실적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대한항공의 주가는 8.71% 상승한 24,350원에 한진칼의 주가도 9.21%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장 기회를 찾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필승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날이면 시장이 오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아마 요 넥타이에서 아. 돈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양봉을 오늘 입고 오셨네요. 제가 양복 룩으로 좀 오늘 갖춰봤습니다. 이렇게 돈의 기운과 또 양복 룩으로 오늘 저희가 입고 온 만큼 오늘 시장도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기회들 또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 전쟁 관련해서 조기 종식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어제 급락을 뒤로하고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5,500선을 잠시 이탈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5,500선 다시 한번 복귀해내면서 5,532포인트에서 마감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액티브 ETF 오늘 상장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이에 따라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3%대 강세로 오늘 1,137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됐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로 마감을 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선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1조 이상 담아냈다라는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오늘 코스닥의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4천억 원 이상 순매수 확인되고요. 오늘 개인은 매수와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소폭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4천억 원 이상 팔자세 이어갔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았고 이제 제가 뭐 무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전, 그러니까 오늘 강한 거는 어제 오후 미리 샀던 분들이 네. 오늘 차익 실현을 많이 했을 것이다. 즉 오늘의 결과는 오전장의 결과는 어제 오후에 어떤 전략, 그러니까 어제 오후장의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장중에 또 보셔서 알다시피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많이 좀 쏟아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가 나중에 장 막판에 또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오전장은 일단 생각하지 마시라. 오전장은 왜냐하면 이게 어제처럼 급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급등이 나오든지 지금 연이어서 계속 그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계속 이런 식은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라. 그래서 오후쯤 한 1시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것이다. 시장의 방향성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늘도 조금 어느 정도 또 먹혔던 것 같고 어제도 제가 오후를 공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계속 17만 4천 원 부근 17만 4천 원, 17만 3천 원 그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오후 1시부터 공략을 좀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늘 또 강하게 또 올라와줬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좀...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어찌됐든 펀더멘탈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증시 자체가 조정이 있는 그 지금 부분이 결국에는 전쟁 관련 리스크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다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변동성을 조금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 매수하지 말자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오후장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확실히 탄력성이 좀 약해진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어떤 이야기들 해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또 급락을 했고요. 또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현재 유가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0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높단 말이에요. 네. 높은 거예요. 어제 119달러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 엄청 120달러 높았어요. 정도를 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찍고 이제 밀었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변동성에서 제일 먼저 튈 수 있는 게 반도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반도체 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한미 반도체도 막 말씀드리고 막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좀 집중이 정확하게 또 들어맞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반도체에 관한 부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네. 2차 전지는 또 내일 인도 배터리가 또 코엑스에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3일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삼성 SDI나 뭐 LG 엔솔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저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말씀을 또 드렸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GTC 2016이 네. 또 다음 주 16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라도 네. 조금 조정이 들어가면 조금 저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도체랑 확실히 2차 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다음 주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통해서 또 내일장의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정필승 파트너의 내일장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변동성 대미투자 특별법 조정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시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한데 네. 우선은 변동성부터 네,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일단은 전쟁 리스크죠.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부분이 완연히 지금 종전이 된 게 아니고 네. 그 이슈는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뭐 조만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란의 그 공중 즉 항공 위해와 그리고 그 바다 쪽은 우리가 다 전부 다 장악을 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란이 또 계속적으로 뭔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효하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일에 우리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하락 배팅은 거의 한 9조 정도 되거든요. 네. 오늘도 선물 매수로 돌아서다 갑자기 또 장막판에 매도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조 정도가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산이 되느냐. 그러니까 청산되면 너무나 슈팅이 강하게 나오니까 좋은데 이게 만약에 롤오버가 되게 되면은 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반드시 익절 구간에 들어서면 무조건 익절해야 됩니다. 지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익절 구간에 여러분들 수익하세요라고 익절 구간에 딱 주면 익절해야 돼요. 안 그러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갑자기 오늘 올랐는데 아침에는 올랐는데 저녁에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 변동성은 그 기간 그러니까 12일까지는 조금 소액으로 하시다가 10일 이후에 어느 정도 네. 또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집중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1월 시장을 보면은 담아두면은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3월은 확실히 분위기가 확 달라졌기 때문에 줄 때 좀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12일 이후에 좀 더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면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 어제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12일에 대미 그 투자 특별법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거의 뭐 통과되겠죠. 네. 뭐 합의가 돼서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원전 전력 설비 계속 말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네. 제가 계속 전력 가야 된다. 대미 투자 1호가 네. 원전과 전력 설비다.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모르겠습니다. 보셨던 분들은 수익이겠죠? 네. 그런데 뭐 어찌됐든 지금과 같은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장이 빠지는 게 펀더멘탈이 깨져서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또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대만도 일본도 다 빠졌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챙겨가자. 그래서 제가 원전, 그다음에 전력 설비 그리고 조선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또 12일이에요. 그러니까 12일에 뭐가 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2일 좀 기억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소액으로나마 아직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저가로 여러분들께서 좀 분할 매수를 해서 비중 축소해서 조금 들어가시면 어떠할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뭐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고 말씀해주신 전력도 있는데 뭐 특별히 하나 더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섹터를? 섹터를요. 일단은 네. 원전,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네. 전지에 관한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관세, 자동차가 일단 가장 핵심이죠. 네. 자동차. 자동차가 핵심인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수출 데이터에서도 자동차가 어느 정도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지금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미국에서 좀 시장에 좀 나오려고 하는 좀 방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보다는 지금 현재 현대차는 거의 뭐 로봇에 좀 맞아요. 로봇 접근을 모멘텀이 너무 강해서. 네, 뭐 너무 강하잖아요. 그게 네.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이유가 로봇 때문입니다. 로봇 때문이에요. 이게 뭐 전기차랑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로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좋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뭐 관세적인 부분이 아무리 뭐 15%라고 내려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금 현대차는 미국에서 시장에서 좀 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기차 시장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원전입니다. 원전, 조선, 그다음에 일단 그 반도체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접근을 하시고 우리 2차 전지도 네. 지금 현재 북미 뭐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현재 5개의 부품을 유럽산에서 생산한 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도 지금 퇴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낙수 효과를 또 우리가 반사수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원전 같이 한번 긍정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정시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정시 뭘 봐야 될까요? 조정시는 일단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트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큰 만큼 사실은 뭐 주도 테마,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막 윗꼬리 달고 그냥 밀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죠. 적극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의 공포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조정 시에는 정말로 또 4월 5일에 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증권 관련주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건 똑같아요. 원전, 네. 전력 설비 조정 줄 때 계속 매수하셔라. 펀더멘탈 깨지지 않았다. 두산 에블도 지금 XAI와 그죠? 수주 7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머스크가 트루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추측이었는데 XAI와 두산 에블의 가스터빈에 관한 그 항공, 그러니까 우주 그 부분에 대한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7기 정도 됐는데 어찌됐든 이럴 때 계속 조정 줄 때 매수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장 오히려 저가로 들어오는 게 조금 좋은데 이제 문제는 비중이에요. 비중을 많이 실느냐 안 실느냐인데 지금은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네. 비중을 축소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 과거처럼 막 넣어서 하는 지금 시장은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네, 비중은 크지 않게 그렇지만 공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나는 혼자 이 공포를 잘 이용하지 못하겠다 싶으시다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포방만 입장하셔도 실시간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필승 파트너님이 전략 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화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포방 입장해 보시면 도움
쿠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이 매일 장 전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십니다. 장 전에 오늘 매매는 어떻게 할지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장 마감한 이후에도 시장 내일장 전략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렇다면 이어서는 정필승 파트너님의 픽앤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요. 삼성 SDI, 테크윙, 하나솔루션 확인됩니다. 앞서 파트너님이 이야기해 주신 반도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2차 전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좀 대장으로서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인 것 같은데 네.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조금 그 시장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막 코스피가 4천에서 5천 오고 막 이럴 때는 네. 조금 종목이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잡아서 끌고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됐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SDI나 테크윙이나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삼성 SDI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인터배터리 2026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 즉 로봇에 대한 그 뭡니까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네. 샘플을 갖다가 이제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슈.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 그러면 조금 조정 줄 때 좀 분할로 매수한다면 그 3일 기간 동안 삼성 S대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증시가 올렸는데 네. 이게 2차 전지들 오늘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숨지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럴 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윙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한번 드렸던 종목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고 왜 제가 테크윙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일단 거래대금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GTC 2026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게 이제 HBM4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통신 그리고 광케이블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HBM4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검사 장비, 고속 검사 장비에 대한 그 독점 공급 잭팟이 사실 터져서 테크윙이 올라온 건데 네. GTC 2026이 다음 주 16일에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이 위에서 지금 이 종가 부근, 이 장대 양봉 상한가 쳤을 때 이 종가 부근에서 밑으로 빼지 않고 지지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이런 차트를 좀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제가 과거에 뭐 하나솔루션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봉 그러니까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터졌던 장대 양봉의 종가 부분에서 계속 지지한다는 것은 상방으로 올라갈지 하방으로 갈지 사실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GTC 2026에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성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은 지금 뭐 여러 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테마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우주 태양광이죠. 네. 페로브스카이트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 말고 이제 최근 유가가 올라오면서 대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또 태웅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 픽을 네. 태성 태웅 들고 왔는데 태웅 올라갔죠 오늘. 오늘 그냥 20% 넘게 네. 급등을 했죠. 올라갔습니다. 네. 그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 해상 그 풍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제가 태웅도 지금 현재 그 올라간다 그 위에 중심가를 또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이게 지금 높은 지점은 맞지만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이 중심가를 이 종가를 지금 현재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거의 뭐 박스권인데 여기 오늘 안 밀렸어요.
안 밀렸습니다. 안 밀려서 제가 오늘 조금 집중해야 된다고 제 밴드방에다가 올려놨었어요. 하나솔루션을. 그래서 사실 하나솔루션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테마 하나라도 붙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올립니다. 만약에 혹여나 유가적인 부분이 또 뭐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 이것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께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확실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그래서 이제 올라가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 차트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 SDI 테크윙, 하나솔루션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좀 놓아줘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인트론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인트론바이오인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좀 사실 $80 낮지는 않은데 그냥 안정됐다 정도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내줘야 된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걸까요? 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까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있어서도 유럽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부분을 러시아랑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프랑스랑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 지금 현재 원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흥구석유랑 그다음에 그 한국석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일단 둘 다 지금 현재 뭐 거의 투자 경고 그다음에 뭐 그 단기 과열 지정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께서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실 거냐 이거죠.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거의 날고 긴다 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 TV 시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정 줄 때 사서 반등 줄 때 파는 종목으로 해야지 흥구석유 이거 지금 밀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제가 지난주에 극동유화 말씀드렸었잖아요. 물론 빠졌어요. 그리고 나 다시 들어올려면 또 빠졌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속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못 버티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 마라. 흥구석유도 그렇고 한국석유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게 다시 반등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쟁이 조금만 더 좋아지는 이거 그냥 밀어버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거의 비슷한데 이건요 일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기업 분석에서 보면 이거는 조금 그걸로 갈게요. 여기 그냥 대주주 지분율이 17%밖에 안 돼요. 저희가 신대가 보십니까? 신대가 보시면 제가 계속 이런 종목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끝내려고 할 때 항상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도 영업 손실이 지금 거의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안 되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올라왔죠. 이거 단기적으로 이렇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뭐 어느 정도 끝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거든요. 시가총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컷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컷할 종목까지 저희 세 가지 살펴봤고요. 확실히 쉬어가는 것도 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파트너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장중에도 하나솔루션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팁들 주고 계시는데요. 나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종목에 대한 팁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정필승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자리에서 어떤 종목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공략주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는 저희 이어서 공개가 좀 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필승 파트너님의 필승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장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죠? 변동성이 너무합니다. 뭐 어제는 5% 빠지고 오늘은 다시 만회하고 또 내일이 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시장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아침 무료 방송 때도 오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친구분들이랑 나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오후에 식사 맛있게 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장에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익절 구간이 딱 여러분들께 주어지면 익절하십시오. 끌고 못 갑니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 목표가가 정해지는데 그 목표가라 하면 그냥 목표가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익절을 하시면서 비중은 계속 현금 비중 챙기면서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꼭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 조금 빨리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자, 3월 10일 공략주는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글을 써 오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그렇죠? 요즘 트렌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멘텀은 뭐냐면 정책, 유가 환경 변화가 에코프로비엠의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300원이 올라가고 막 이런 시국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도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부각이 됐습니다. 2차 전지가. 그래서 좀 더 부각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다가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자체에서 생산해낸 부품 5개가 그 배터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에코프로비엠의 현지화 독점지위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시장 내에서 그 중국 배터리에 대한 어떤 퇴출과 그로 인해 국내 K배터리에 대해서 5개 정도는 현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즉 헝가리든 유럽 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또 펀더멘탈이고요. 자, 그다음에 NCA 중심에서 LFP 친환경 신기술까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리스크 분산 및 성장성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내일이죠. 인터배터리 2026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이제 뭐 로봇도 있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리고 나서 LFP, 그리고 ESS, 그리고 로봇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나 LFP 쪽으로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그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까지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바로 주봉으로 좀 넘어가면요. 넘어가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왜? 이때는요, 여러분, 전부 전기차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이럴 때 2차 전지는 전기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로봇, 그죠? 그리고 AI 인프라에서 뭐 조선, 그다음에 뭡니까? ESS, 조선, 방산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는 과거와는 2차 전지가 좀 다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 쭉 빠지다가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의 이 중심가 위로 현재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짧게 지금 시장이 원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막 상방을 30% 열어놓고 못 움직입니다.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짧은 구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이익을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서 좀 목표가도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렇게 기준봉, 제가 이제 기준봉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돈이 확 하고 들어온 건데 이때의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현재 지지받고 다시 반등 주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이렇게 3일 동안의 인터배터리의 어떤 그런 기간 동안 또 어떠한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20만 3천 원 이하로 분할 매수이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4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3천 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에요. 여기 히든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요. 자, 첫 번째로 반도체 업황 쿼츠 매출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184억에 그리고 추정치 대비해서 85%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비메모리 고객사 가동률이 증가를 해서 쿼츠 수요가 현재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고 지금 이게 있죠. 현재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지금 자금이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게 코스닥 15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방을 조금 열어줘야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밑에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사업 안정성 플러스 쿼츠 성장성이 실적 반등 본격화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글로벌 고객사 확대, 그다음에 중장기 성장이 현재 가속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주의 재무를 좀 볼게요. 자, 매출액이 일단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뭐 재료적인 부분도 있고 뭐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계속 실적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계속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그래요. 유보율도 3,500%, 부채 비율도 150% 이상인데 일단 160이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BPS가 18,000원입니다. 18,000원. 그리고 PBR 1.29인데 제가 이거를 과거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또 괜찮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 쭉 빠지다가 이렇게 돼서 들어올렸죠.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졌는데 지금 현재 전고점을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하려 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이게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 이게 확 들어오면 결국에는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요때 말씀드렸었어요. 요때 말씀드렸어. 그래가지고요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지받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분할 매수이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38,5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히든 종목은요.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탈은 그대로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대주전자재료예요. 이거는 제가 2월 23일에 밴드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매수가 이 95,000원 이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95,000원에서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 11만 원에 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15.79%고요. 밑으로 분할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근데 일단 저는 매수가 기준이 95,000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제 대주전자재료 2차로 한 번 더 들어가시죠 라고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분봉상으로 제가 이때 이 시간대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딱 요만큼 분할 매수해서 오늘 올라갔는데 어떻게 매도를 했느냐. 제가 말은 여러분들께 13만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전에 프리마켓 할 때 거의 한 8시 10분 이럴 때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장 전에 목표가 전에 분할 매도 하세요. 밴드 참조.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라는 거는 이제 정해놓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응이거든요. 대응.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장중에 오전에 확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익절 구간에 그냥 바로 익절하십시오.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져버린다. 근데 빠졌어요, 진짜. 대주전자재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프리마켓에서 보시라고. 사신 분들 익절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제 아까 분봉 보셨죠? 그래서 여기예요. 여기 딱 요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사서 그냥 붕 떴을 때 파세요 이거였어요. 그냥 분할 매수하십시오. 이미 프리마켓에서 붕 떴어요. 파세요 이거예요. 수익 챙기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 집중하시면 되시고요. 자, 매수가 11만 2천 원 부근에서 수익 달성이 한 9% 정도 됩니다. 더 하신 분들 있으세요. 뭐 한 10%도 되시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잡고 가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대가에서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변동성이 있느냐 이거죠. 왜? 일단 첫 번째 유가입니다. 가장 큰 거예요. 전쟁이죠. 유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70달러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는 80달러, 90달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체크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조 원. 이따가 바로 볼 텐데 코스피 거래대금이에요. 코스피 거래대금이 30조가 돼야 변동성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코스닥이 잠시만요. 일단은 코스닥이 전체 시가총액을 합쳐도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뭐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가 지금 빠져. 코스피 너무 많이 갔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코스피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총액 이거 안 돼요. 이걸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상향을 하려면 일단 코스피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코스닥으로 가기 때문에 코스피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당연히 코스닥으로 가죠. 이제 코스닥이 시작이야가 아니라 둘 다 같이 가야 돼요. 둘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아예 신대가에서 아예 들고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거래대금이 3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30조 원일 때는 하락이 이렇게 3번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50조 원, 60조 원, 40조 원 있을 때 변동성 엄청 심하고 주가를 그냥 확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어제는요. 어제 30조 원이었어요. 30조 원. 30조 원이었어요. 30조 원인데 5% 정도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대금이 그냥 쉽게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하락이. 그러니까 만약에 60조, 거래대금이 막 60조에 투매 막 하고 막 패닉셀, 와 멘탈 나갔어 이러면서 막 던지잖아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거래량이 동반돼서 나간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하락은 여러분이 집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제 장도 겁내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주전자 재료를 1시 반에 얘기했습니다. 어제. 다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겁이 났으면 안 했죠. 어제 만약에 거래량 동반됐으면 안 했어요. 근데 안 됐으니까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수익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코스피가 5천에서요. 6천까지 갔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가 2천에서 3천까지 가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올라가면 빨리 밀어요. 그래서 조정이 온 거예요. 어제도 이제 왔고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 코스피 이 일봉 사이에서 이제 갇혀져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정이라 하면 우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밀어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연봉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올 때 생각지도 못한 장 온다.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거래량도 없이 장인에 많이 들어올렸으니까요. 75%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면 뭐든 갖다 붙입니다. 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딱 때마침 잘 됐다 해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수급 형성, 이 조정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삼성전자
좀 크게 보면 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원전, 전력설비, 대우건설,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게 뭐냐? 펀더멘탈은 그대로예요. 근데 수급이 들어왔어요. 조정이에요. 해야죠. 그런데 비중은 조금만 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펀더멘탈, HBM4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매물이 세계 1위, 뭐 실적 레버리지 가장 큰 구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먼저 최근 이제 리스크가 뭐 노조 문제가 조금 리스크로 좀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잠재울만큼 저는 충분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요거예요.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17만 4천 원 부근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종가가 17만 3,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들이 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왜? 이게 뭐 정필승의 0.25 법칙으로 PBR이 3배고 4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배 밑으로 완벽하게 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잡으세요. 17만 4천 원에 잡으세요 하고 빵 가고, 잡으세요 하고 빵 간 거예요. 이렇게. 이 2번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들고 못 갑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야 돼요. 조정 줄 때 사서 분할 매수해서 익절 구간에 판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한미반도체죠. 뭐 펀더멘탈, HBM 패키징 독점력, N 차세대 라인업, 뭐 초고성 수익성의 창사 최대 실적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있어요. 펀더멘탈이 있어요. 있어서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유가 이 거래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수급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돈을 꽉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해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정 줄 때 제가 항상 중심가 말씀드리죠. 중심가. 중심가에서 지지받고 슈팅 나오죠. 어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게 이 중심가에서 지지받으면 슈팅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또 말아 올렸어요. 쭉 빠졌는데 또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뭐 대우건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대우건설 잘 아시죠? 그래서 대우건설도요. 제가 어제 여기에서 저는 아예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왜?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돈이 들어왔고 조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히든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네, 오늘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는 에코프로 BM이고요. 히든주까지 저희 살펴봤습니다. 히든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대주전자재료, 하나솔루션과 같은 종목들 방송 중에도 저희 실시간 장중에도 정필승 파트너님이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팁들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팁, 노하우 나는 정필승 파트너에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공부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져다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무료 공부방 문자 통해서도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 통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노하우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